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에 아직도 시집살이에 치이는 며느리입니다. 결혼 후 전 제 인생을 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임신되고 또 출산 후에 바로 임신. 형제 연년생을 키웠습니다. 아들 둘 연년생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명은 걸어다니면서 사고치고 또 한 명은 기어다니면서 사고치고 사고뭉치 아들 둘 덕분에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흰 시어머니와 같은 건물에 삽니다. 그래서 반강제로 시부모님을 자주 뵀었죠. 10년 전 시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 적적하셨던 시어머님은 그 뒤로 저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어요. 전 아이들을 돌보면서 삼시세끼 차려야 했죠. 정말 쉴 틈이 없더라고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날도 참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깔끔하시고 예민하신 편이에요. 깔끔, 예민.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음식하는 건 뭐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옆에 오셔서 지켜보시곤 꼭 한마디씩 하십니다. 반찬도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정해주셨어요. 거의 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죠. 육아로도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애들 혼내면 혼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전 정말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일을 해서 어머님과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둘 다 만 36개월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친정이 가까우면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친정은 지방이라 혼자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군대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진짜.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 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결혼 후 몇 년 만에 처음 쉬어보는 쉼이 어찌나 꿀 같던지요.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는 스스로 감격해서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좀 즐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계속된 시어머니의 간섭에 빨리 일을 구해야겠다 싶었어요. 경력 단절이 된 전 일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아무 일이나 구해서 일단 집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가까운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막상 처음 출근하기 전날이 되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집안일 말고도 바깥일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무섭다고 집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싹 가셨습니다. 한동안 머리가 쉬어서 그런지 일이 빨리빨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은 다 그런 거라며 다독여 주셔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1년 뒤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전 반대했죠. 그냥 직장만 잘 다녀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굳이 위험한 사업을 왜 하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건지 이미 사업하기로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말릴 새도 없이 사표부터 던지고 온 남편은 당분간 급여를 가져다 줄 수 없으니 저보고 알아서 잘 버텨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지 저는 하루아침에 집안이 가장이 됐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도 됐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달콤한 인생 역전을 꿈꿔보잖아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큰 집에서 아이들을 여유롭게 키우는 상상을 하니 짜릿하더라고요. 전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에게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제 생각보다 남편이 빨리 수입이 생겼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됐어요. 진짜 꿈은 이루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어디까지나 그냥 꿈일 뿐이었어요. 친구와 동업이었는데 그 친구가 글쎄 남편에게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 사업 자금만 빼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을 남편 개인 이름으로 끌어다 쓴 거예요. 저흰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흰 집 보증금을 빼서 그 빚을 갚았고 시어머님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팔자인지. 시어머니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젠 일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게 되다뇨.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안쓰러워서 어쩌냐며 우시고는 저에게 남편 기죽지 않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밥도 더 잘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집 보증금까지 잃은 마당에 밥 잘해 먹일 돈이 어디 있겠어요. 허리띠 졸라매서 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죠. 전 이왕 이렇게 한 집 살림하게 된 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식비도 줄이고 밤잠을 줄이면서 부업까지 했어요. 남편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재취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전보다 훨씬 못한 연봉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부부간에 돈 문제가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다툼이 잦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를 구박할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가뜩이나 힘든 애를 왜 기를 죽이고 그러냐? 요즘 네 남편 어깨 축 처진 것 좀 봐라. 넌 하나뿐인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고얀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전 안 보이세요? 전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전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멍하니 걷고 또 걷다가 집 앞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혼자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맥주가 그날따라 유독 쓴맛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 티내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잘 계셔? 난 잘 있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엄마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말을 안 하니? 무슨 일인데? 네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뭐?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는데 나는 안 된다더라고. 지금으로서는 다른 가족이 검사 받거나 아니면 기증을 기다려야 한다더구나. 네 엄마는 자식들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자식한테 이식받긴 죽어도 싫다고 그러는데 나도 생각 많이 해봤지. 그래도 너희들이 알고 선택할 기회는 줘야 나중에 원망받지 않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 전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는 무릎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다 싶었어요. 전 일단 동생에게 전화했고 둘 다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큰일은 큰일인지라 어쩔 수 없이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듣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네가 꼭 해야 하는 거냐? 아직 애들도 어린데 이식하다 너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부작용이라도 나면 또 어떡하려고. 한동안 일도 못할 텐데. 지금 집안 사정도 있는데 장기 기증을 좀
기다려 봐라. 그러다가 엄마 죽으면요. 엄마 죽어가는 걸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전 적합 판정 나오면 무조건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잘못돼서 본인 아들이 이 상황을 뒤집어 쓸까봐 걱정이신 거죠. 사업 망한 아들이 아픈 아내라는 짐까지 짊어지게 될까봐서요. 하지만 전 이번에는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제 동생은 둘 다 부적합 판정이 났어요. 수술 받을 일이 전혀 없었던 저흰 이번에 엄마가 RH- 희귀 혈액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인데도 이럴 수가 있냐면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한바탕 울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일단 기증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젠 정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니지도 않는 교회를 찾아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 엄마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점점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일할 때도 실수를 자주 했고 집에서도 넋을 놓고 일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2달. 기적처럼 엄마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전 그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수술 당일 전 엄마에게 수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표정은 기쁘다기보다는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전 엄마가 불안해서 그러는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잘 되겠지 싶으면서도 혹시나 무슨 일이 날까 싶은 마음이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됐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수술실 앞에서 내리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했어요. 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 올 시간이 됐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 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오라고요. 전 엄마 곁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요. 아빠는 매일 저에게 연락해서 엄마의 호전 상태를 알려줬어요. 5일째가 됐고 주말이라 전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생각보다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제야 서로를 보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전 과일을 잔뜩 사와서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도 나눠드렸어요. 그렇게 나눠드리고 옆 병실을 지나치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님과 이름이 똑같더군요. 아니 어르신들 이름은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 하면서 병실 안을 힐끗 쳐다봤는데 글쎄 시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 확인차 병실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깜짝아.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모님 댁에 다녀오신다는 분이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다. 그때 놀라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 제 목소리를 들은 아빠가 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말이다. 사실은 사부인께서 간을 기증해 주셨어. 너한테는 일단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아직 얘기를 못했었다. 네? 어머님은 멋쩍은 듯 표정을 지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연세도 있으신데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저한테 말씀도 없이 이러셨어요. 아니 내가 솔직히 가진 것도 없고 너희 결혼할 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아들이란 게 또 사업망해서 저러고 있으니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그런데 사부인 소식을 듣고 나니 그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연락드리고 검사해봤지. 그런데 의사가 가능하다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겠구나 싶어서 결정했지. 어머니, 너희는 아직 젊잖니.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아이들도 어린데 혹시나 몸 상하면 안 되잖아. 네가 결혼하자마자 애 키우랴, 내 비위 맞추랴, 돈 벌랴 고생 많았지.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웠어.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씩씩하게 사는 네가 참 기특했다. 다만 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좀 피곤하잖니. 고맙다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네가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 알아. 그런데 뭐 돈으로 내가 너희를 돕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라도 너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다. 많이 아프셨죠? 처음엔 겁이 좀 났는데 생각보다 내가 회복력이 좋더라고. 수술 체질인가 보더라, 야. 아범은 이 사실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했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니, 어떻게 저만 쏙 빼놓고 이러실 수 있어요? 네가 알면 마음이 편하겠냐? 가뜩이나 내 눈치 보면서.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무튼 나 회복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의사 얘기 들어보니까 사부인도 괜찮다고 하더라. 이제 걱정 말어. 넌 네 살 길만 고민해라. 전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이 날 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와 엄마를 살리신 거더라고요. 두 분 다 무사히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 나서 그런지 그 뒤로 어머님과 전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물론 성격상 다정한 고부 사이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잔소리하시고 전 그만 좀 하시라며 투닥거리는 정말 리얼한 엄마와 딸 같은 고부 사이가 됐습니다. 시끄럽긴 했지만 좀 더 집안이 생기 있고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지니 집이 좀 좁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님 댁에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현재는 다시 분가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어머님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미운 정이 가득 쌓여서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고맙기도 한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엄마와 어머님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전히 밉기도 하고 티격태격하지만 그러면 그런대로 잘 사라지더라고요. 만약 제가 못된 며느리였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사람은 그래도 일단 착하게 살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